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ude를 이용한 폴리곤 모델링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명령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에 관련된 메뉴는 메쉬, 에디트 메쉬, 메쉬 툴, 메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메뉴가 기본적으로 폴리곤에 관련된 메뉴가 되게 되고요. 뒤에 있는 커브, 서페이스는 넙스라고 하는 방식의 그런 모델링에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냐면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가 edit mesh에도 extrude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렇게 surface에도 extrud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두 개는 다른 용도의 명령어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extrude, 지금 사용하는 extrude는 edit mesh라고 하는 메뉴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extrude라고 Ctrl E라고 단축키도 있는 명령어입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축키도 존재하게 돼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extrude라고 하는 거 과연 어떤 명령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ude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높이를 주다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선택한 컴포넌트, 선택한 요소들의 높이를 주는 명령어가 되게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런 이 요소들을 선택을 해서 extrude를 적용하게 되면 선택한 버텍스, 엣지, 페이스에 높이를 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버텍스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extrude라는 명령어 edit mesh에 extrude 이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특정 값만큼 높이를 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팝업 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너비,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나눠진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extrude, 어떻게 보면 버텍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extrude 엣지 선택을 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셰프 창에 이것도 extrude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extrude를 할 수가 있어요. extrude를 버텍스를 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튀어나오는 거 없이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조절자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회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extrude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스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extrude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이 높이를 줘서 튀어나오게끔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extrude face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전에 맨 첫 시간에도 만들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만들었던 책상을 extrude fa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이렇게 큐브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인풋에 있는 subdivision width와 height를 depth를 적당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책상에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리를 extrude face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리가 나올 위치를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렇게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 선택을 해줍니다. 추가 선택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E라는 extrude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컨트롤 E 이렇게 extrud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에 다리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리가 너무 두꺼운 부분이 있다, 두꺼운 것 같다라고 하면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줍니다. 적당히 작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썼던 명령어가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니까요. 컨트롤 E를 눌러도 되지만 이 전에 얘기했던 에디트에 리피트라고 하는 이런 단축키 G인 명령어가 폴리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전에 명령어를 수행해서 익스트루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G키 이용해서 이렇게 G키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덩어리인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도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적용하게 되면 다들 동일하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리를 이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 위에 책상 위에 모니터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컨트롤 E, 그 다음 스케일 툴로 변형해서 살짝 작게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E를 눌러도 되고 G키를 눌러서 리피트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놓아주고, 그러면 모니터에 이런 프레임처럼 안쪽으로 화면이 있고요. 바깥에는 프레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를 적용하게 되면 익스트루드 G키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엔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뒤쪽에 이제 이 다리가 들어갈 부분을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익스트루드 G키 이렇게 작게 해주고요. 한 번 더 익스트루드 G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익스트루드 G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고요. 여기 있는 페이스 반대쪽에도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요 X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Y축으로 움직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면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전원 버튼처럼 생긴 걸 클릭하게 되면 절대좌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보통은 이런 상황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면의 방향성이랑 형태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xtrude라는 명령어를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mesh에 extrude라고 하는 메뉴를 옵션을 클릭해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봐줘야겠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고요.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처음에 있는 건 이제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눠진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익스트루드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면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값을 높여놨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하면 적용했을 때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적용했을 때 이렇게 당겨 보게 되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디비전을 적당히 나눠서 형태를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밑에 보게 되면 스무싱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의 항목인데요. 화면상에 이렇게 구 형태가 있는데 이 구 형태가 완벽하게 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처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면에 그런데 경계 부분이 이게 스무싱 앵글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놨기 때문에 원 형체처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거 부분도 존재하게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각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조금 각도가 뭐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이렇게 둥글게 되지만 큰 거는 둥글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옵셋과 그 다음에 티크니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옵셋은 옆으로 이동하는 것과 티크니스는 두께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좀 직관적인 티크니스를 이용하게 되면 만약에 0.2 정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께감을 여기에는 디스플레이가 안 되네요. 여기에는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 티크니스 2.7 여기 보게 되면 티크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보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뭐 티크니스가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셋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옵셋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옵셋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브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다 라고 하면 커브를 이용해서 그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커브를 여기 있는 오브젝트랑 붙여 가지고 한번 마저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커브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크리에이트 해보게 되면 여기 넙스 프라미티브 그 다음에 폴리곤 프라미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밑에 보게 되면 커브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브 툴이요. 그래서 커브 툴에서 CV 커브 툴이나 EP 커브 툴, 컨트롤 버텍스, 그 다음에 에디트 포인트를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아무튼 CV 커브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커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었어요.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완성이 되게 되고요. 이 커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명령어를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주고요.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extrude라는 명령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 edit mesh에 extrude라는 명령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커브가 생성되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밑에 항목입니다. 이미 적용이 된 다음에는 적용해 봐야 별로 효과가 없게 되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는 여기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테이퍼랑 트위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테이퍼, 트위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트위스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테이퍼는 점점 작게 하거나 점점 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테이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조금 더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조금 더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